나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 차이는 그거 하나뿐이었다. 안녕하세요. 책에서 인생의 보석을 찾아드리는 부크의 서재입니다. 소개할 책은 일본의 비즈니스 마케터이자 작가인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실제로 지은이는 어느 날 잊고 지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3년 전에 그가 직접 적어둔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꿈들이었죠. 연봉 10배. 내 회사를 만들고 사옥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마케터가 된다. 그런데요, 소름 끼치게도 그 목표들이 모두 실현되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다 마사노리 본인도 너무 신기해서 인간의 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된 사실은 우리의 뇌가 목표를 인식하는 순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본인이 적은 목표를 향해 24시간 탐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잊고 있어도 뇌는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기능을 가진 컴퓨터인 뇌가 결국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해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목표를 생각만 하는 것과 종이에 적는 작은 차이가 믿기지 않는 현실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종이에 적어보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이 책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성공 법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성공 법칙이라는 것이 싫다. 솔직히 나 뜨겁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손목에 찬 염주를 만지작대다가 튀어나오는 그런 감정이라고나 할까.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며 나도 모르게 슬쩍 피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 법칙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우아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필사적으로 발을 저으며 아등바등 애쓰는 백조 같은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다. 나는 단지 쿨하게 보이고 싶었다. 돈은 곧 성공이라는 단순한 공식도 아니고 아무리 친절히 설명해 주어도 사람들은 그런 법칙 같은 건 인생을 얕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약 10년 전에 이 책을 쓰고 나서 2번 다시 거들떠보지 않았다. 편집자가 개정판을 내겠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이 책을 자랑스러워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히 싫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다듬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내 본심이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책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이 책을 읽었던 성공한 유명인들이 이제 슬슬 이 책도 한물 같다고 할 때인데 갑자기 다른 이들이 추천하는 바람에 또다시 서점에 잔뜩 쌓이게 된 판이다. 고맙긴 하지만 민폐인 것도 사실이다. 내 나이 올해로 47세. 솔직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다. 나도 중후한 멋을 풍기는 아버지이고 싶다. 그런데 서점에 이 책이 잔뜩 쌓여 있으면 아이 친구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인즉 옛날 스타일로 잔뜩 멋을 낸 예전의 나를 길거리에서 갑자기 마주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색하다는 뜻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 책이 왜 아직도 잘 팔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이 책을 갖고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것이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진실이다. 특히 최근 4, 5년 동안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나를 알아보며 말을 걸어오는데 꼭 이런 말을 한다. 실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 쓰여 있는 대로 해보면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목표가 전부 실현되었어요. 진심으로 고맙다. 하지만 그건 내 덕이 아니다. 전부 그들 자신의 덕분이다. 이 책에 쓰인 성공 법칙은 10년 전에는 새로웠지만 지금은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 책의 내용은 지금의 나에겐 클래식한 연주곡과 같다. 단순하고 꾸밈 없는 로큰롤 같기도 하다.
복잡한 당김음도 없고 특수한 코드 진행도 없다. 클래식 그 자체다. 신기하게도 이 책의 독자들 중에는 성공한 이들이 많다.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이 책은 성공 법칙을 위한 성공 법칙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 법칙이라는 것을 접한 후 그에 대해 떠들어대거나 그것을 이용해 사람을 모으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 성공 법칙으로 번 돈은 공돈이나 다름없다. 공돈이 공돈을 부른 것인데 단순히 돈을 벌었으니 성공했다니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결국에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은 내 책들 중 내가 가장 싫어하는 책이다. 하지만 가장 신나게 쓴 책인 것은 확실하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잘 팔린다고 대단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것인가 하는가다. 당신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란다.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나는 마법의 램프를 문질렀다. 이사했다면서? 집은 산 거야? 대학동 창모임에서 친구가 물었다. 그래. 큰 맘 먹고 장만했지. 내 대답을 들은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작년에 아파트를 샀거든. 너나 나나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우리도 이러면서 나이를 먹는 거겠지? 그렇지 뭐. 나는 맞장구를 쳤다. 나와 친구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나이가 같고 비슷한 수준의 학과를 졸업했다.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했고 직장도 비슷했다. 그리고 비슷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다른 것은 단 하나. 친구는 30년 상환 조건으로 주택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나는 현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는 점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말해두지만 나는 그리 우수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다. 학력은 있지만 솔직히 어느 학교든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서 겨우 졸업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정리해고를 당한 적도 있다. 그런데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자동으로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성공한다라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 인맥, 자금 같은 것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법칙이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뭐라고요? 그런 법칙이 있고 누구든 잘 된다면 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칙. 그러다 보니 그 법칙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꿈을 실현해 가는 것.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다. 그런 마법의 램프는 실제로 존재한다. 내 친구는 그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지 않았다. 나는 문질렀다. 차이는 그것뿐이다.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이사를 하면서 내가 처음 독립했을 때 작성했던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과 계획이 빼곡히 적혀져 있었다. 한동안 이 노트를 보지 않았다. 일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도중에 던져버린 것이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아마 쑥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노트를 펼쳐보았다. 뭐야 이건? 나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랐다. 오 마이 갓. 나도 모르게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왔다.
그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었던 목표들이 현재 모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당시만 해도 이루기 힘든 황당한 목표들이고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독립 2년 만에 셀러리맨 시절의 연봉 10배를 실현한다. 땅을 매입해 사옥과 집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내 분수를 몰랐다. 내가 독립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글쎄요. 직원 한 명으로 연 매출이 20억 원 정도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다가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너는 경영학 석사까지 땄다는 놈이 사업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경영 컨설턴트인 친구와도 의논을 해봤다. 내가 기업 회원으로만 3,000개 사의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어이없어 했다. 무리도 아니었다. 그만큼 비상식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발견한 노트를 펼쳐보니 그 황당했던 목표들은 모두 실현되어 있었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물론 나도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왠지 믿기지 않는 제목이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고생한 사람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하며 읽곤 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다. 정말 그랬는데 놀랍게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들이 진짜로 실현되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비결을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주려고 한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말도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려고 당신 책을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잠시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났다면 굳이 이 책으로 쓰지도 않았다. 내 체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담을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되었더라고요. 또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죽 수첩에 목표를 적어왔는데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 그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내 꿈은 일본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즈 아니면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 꿈과 목표를 가져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왜 목표를 확실히 하면 상상도 못 해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보니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의 선 유도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실로 엄청나다. 가속학습 부문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쉘레 박사와 교육 심리학자인 윈 웸거 박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뇌는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한다. 시각은 매초 1000만 비트, 청각은 40만 비트, 그리고 촉각은 100만 비트를 처리한다. 이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뇌가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의 뇌가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눈을 감는다. 마음속으로 여성은 어디에 있지? 라고 질문한다. 그런 뒤에 카메라 셔터처럼 눈을 단번에 뜬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성이 눈에 확 들어온다. 다시 눈을 감는다. 이번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하고 질문한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 순식간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올 것이다.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게 아니다. 컴퓨터에 똑같은 작업을 실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처리 능력과 속도가 필요할까? NHK 텔레비전에서 가루타 일본 선수권 대회를 중계한 적이 있다. 일본 최고의 선수는 읽어주는 사람이 글귀를 읽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인다고 한다. 읽는 이의 숨소리만 들어도 다음에 어떤 카드를 읽을지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다.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목적 의식 없이 질문하면 뇌는 기능하지 않는다. 눈앞의 정보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 세탁기가 고장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바쁜 와중에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투덜대면서 신문을 뒤적이다 보면 이번 주말 최신 기종 세탁기 5대 한정 할인 판매라는 세탁기 광고를 보게 된다. 사실 한정 할인 판매 행사는 매주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는 새로운 세탁기를 갖고 싶다라는 요구를 뇌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고를 보아도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다.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고속 정보 처리 능력은 주로 이미지와 음악과 감정 등의 정보를 관장하는 우뇌가 담당한다. 이와 달리 논리와 언어를 관장하는 좌뇌는 매초 40비트의 정보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좌뇌가 쓸모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좌뇌는 우뇌에 명령과 요구를 보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쉽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뇌를 컴퓨터에 비유해보자. 우뇌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해당한다. 하드디스크에는 대량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안에 어떤 정보가 저장돼 있는지 겉만 보고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알 수 없다. 단순한 상자처럼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화면으로 불러내야 한다. 화면에 나타나면 가치 있는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좌뇌, 즉 현재 의식은 컴퓨터 화면에 해당한다. 비록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불러낼 수 있다. 결국 우뇌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며 좌뇌에서는 필요한 정보들만 정리해 알기 쉽게 제시한다.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뇌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좌뇌로 불러낼 수 있을까? 이 시스템 역시 컴퓨터의 작동 원리와 같다.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 정보를 화면으로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된다. 검색 엔진에 질문이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낸다. 검색 엔진은 당신이 컴퓨터로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알아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한다. 이와 똑같은 역할을 우뇌가 담당하는 것이다.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매초 10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다. 질문된 내용을 잊고 있어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적절한 질문을 했는데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질문은 목적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어떤 목적 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에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경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뇌는 패럴렐 컴퓨터처럼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개의 검색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6,000개인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내 목표는 128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고액 납세자가 된다. 총리가 나에게 전화해 마케팅 상담을 부탁한다. 일본의 인기 가수인 하마사키 아유미와 식사를 한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를 실현할 목록이라고 부르는데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실현됐다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나와서 깜짝 놀랐다.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계속 말했듯이 우리 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1초에 10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초고성능 패럴렐 컴퓨터인 뇌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이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 역시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일단 해봤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가 실현되어 있었다. 목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았다. 한 번은 실현되었지만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될까? 하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실현되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하며 놀라는 사이에도 내가 실현할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믿든 안 믿든 과학적이든 아니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깐 당신도 속는 셈 치고 목표를 몇 개쯤 적어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실현되지 않는다고 당신이 손해볼 것은 없다. 있다면 종이 한 장과 몇 분의 시간을 허비했을 뿐이다. 그러나 적어놓은 목표 중 하나라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지금까지 부크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